공손와야 내 모양이 2018년 10월 26일 호스피스 병동 3층 침대에 누운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몸,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트 하나 그리고 펜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노트요? 네. 쓸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미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아니에요. 제 손으로 써야 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곧 노트와 펜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썼어요. 세상은 많이 변했지요. 그때 그 학교 운동장도 이제는 아파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곳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노트를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계속 썼어요. 1948년. 이 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좌와우로.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그날 이후로 펜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7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 14연대. 반란, 진압, 그리고 수많은 죽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그는 노래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써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이거 다 쓰고 나면 쉴 수 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도쿄에서였습니다. 1946년 봄.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시절. 저는 성악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문학과 음악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캠퍼스, 연습실, 우에노 공원. 그 사람은 늘 단정했습니다. 가난했지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7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낡은 양복 한 벌을 항상 깨끗이 다려 입었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넘겼어요. 계속 썼습니다. 윤 선배, 오늘 연습실 비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비어 있어. 쓰려고? 잠깐만요. 듣고 싶은 음반이 있어서요. 펜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연습실에서,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시를 읽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봉선화였습니다. 봉선화. 그 노래. 노인의 입에서 작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했어요. 내 모습이 처량하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노인은 노래를 멈추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써내려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고향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수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여수.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여수. 7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는 그때 말하지 못했습니다. 펜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시대가,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노트 페이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어요. 1947년 가을, 저는 먼저 귀국했습니다. 서울로. 그 사람은 한 학기를 더 남았습니다. 졸업을 위해서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 편지들. 선배님, 잘 지내시지요? 저는 다음 달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마지막 편지. 여수로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이후 서울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좀 쉬세요. 아니에요. 계속 써야 해요. 내일 쓰시면 안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서울로 오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검문을 뚫고 밤새 걸어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번 쉬라고 했지만 노인은 계속 썼어요. 노트는 이미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써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운동장 담벼락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그 사람의 마지막 노래를, 노인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 써야 했습니다. 그 노래를, 그 순간을,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아침, 노인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70년 전 오늘, 그 사람이 죽은 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조금. 아침 드시겠어요? 나중에요. 지금은 써야 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멈췄던 그곳부터 펜을 들었어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총을 든 병사가 막아섰습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의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제발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저 사람은 무죄라고. 하지만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담벼락에 매달렸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운동장 안이 보여야 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여러 명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멀리서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의 자세를 알았거든요. 조금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고개는 똑바로 든 모습. 도쿄에서 수없이 봤던 그 뒷모습.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계속 써야 해요. 손을 닫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운동장까지 닿지 못했어요. 군중의 소음에, 바람에, 제 울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한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장교님, 저기 있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슨 근거로? 라고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동문입니다. 도쿄 제국대학 음악과. 그 사람은 순수한 음악도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문교부에 연락하면, 학교 측에 확인하면. 하지만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처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펜을 꽉 쥐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병사들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다시 담벼락 밖으로 밀어냈어요. 노트 페이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쓰시는 거 잠시 멈추시는 게. 안 돼요. 오늘 끝내야 해요. 하지만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70년 전 오늘.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나갔어요. 노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사령을 집행한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벼락 틈으로 운동장을 보았어요. 병사 한 명이 검은 천을 들고 5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계속 써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눈을 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리고 네 번째.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진정하고. 그 사람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휘관이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가 물러섰습니다. 검은 천을 내렸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멈췄습니다. 바람도 멎었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노트 위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꽉 쥐고 계속 썼어요.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노인의 입에서 작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내 모습이 처량하다. 노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노트에 계속 썼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 도쿄 연습실에서 제게 들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노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내 모습이 처량하다. 담벼락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운동장을 향해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노래만. 노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길고 긴 날 여름철을. 운동장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도 울었습니다. 담벼락에 이마를 기댄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노래를.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목소리는 하늘 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제주에서, 여수에서, 이 나라 곳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하늘. 하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노트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을, 총을 든 병사들을, 그리고 저를 위로하는 노래였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당신들은 살아야 한다고. 세상을 달래는 노래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고마워. 물을 마시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내섰구나. 노래가 끝났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곧 총성이 울릴 거라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진행하라. 눈을 감았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조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격. 노인은 펜을 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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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총성이 세상을 찢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신음이.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쿄에서 함께 웃던 그 사람이, 봉선아를 좋아하던 그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쳤습니다. 1번, 2번. 아팠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계속 쳤습니다. 왜 제가 늦었을까요? 왜 하루 전에 오지 못했을까요? 왜 증명서를 더 빨리 받지 못했을까요?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쓰세요. 제발.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 쓰세요. 내일은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썼습니다. 중지, 사격 중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이미 늦었는데, 사형 중지, 사형 중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용 지프 한 대가 운동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노트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 써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18년 10월 27일 오후. 노인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간호사가 깨우지 않았어요. 쉬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노트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쉬세요. 안 돼요. 써야 해요. 펜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썼더라? 아, 지프가 도착했을 때까지. 지프에서 장교가 뛰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처형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안 돼, 늦었어. 그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에 날렸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저는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4번째 기둥으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조금. 하지만 맥박은 없었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장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무죄였다고 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고. 도쿄 제국대학 측의 증명서와 함께. 노트 페이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장교가 서류를 주워왔습니다. 제게 보여줬어요. 제가 요청했던 증명서였습니다. 사흘 전에 급히 요청했던. 그 사람이 무고하다는, 순수한 음악도라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노인은 손을 닫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도착했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어요. 도착했어요. 증명서가. 무죄 판결이. 장교가 말했습니다. 10분만 빨랐으면, 지프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큰 글씨로 썼습니다. 10분. 고작 10분이었습니다. 10분만 빨랐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10분만. 펜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눈을 가렸던 검은 천을 벗겼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피가 묻었어요. 옷에, 손에, 얼굴에.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뛰었어야 했어요. 더 빨리 탄원서를 냈어야 했고, 더 빨리 증명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고작 10분을 아끼지 못했어요.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니, 제발 쉬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명령이 틀렸다면 이 사람은 무죄였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따뜻함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노트를 넘겼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어요. 아가씨,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묻어드려야 한다고. 그 양반도 편히 쉬셔야 한다고. 조금만요. 조금만 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를, 눈을, 코를, 입술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도쿄에서 함께 걷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습실에서 음악을 듣던 시간들, 우에노 공원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들, 노트 페이지가 눈물로 번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곁에 있고 싶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이제 영영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윤 선생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만. 조금만요. 조금만 더. 하지만 오늘 끝내야 해요. 꼭.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장이 부축했어요. 병사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우리 마을 뒷산에 묻겠다고 이장이 말했습니다. 5분 모두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비틀거리며 무덤을 팠습니다. 5개, 나란히 그 사람이 땅에 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을 주고 썼습니다.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얼굴이 흙으로 덮이는 걸, 몸이 사라지는 걸, 무덤이 되는 걸.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라고. 내일 서울로 가야 한다고.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별이 떴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그 사람도 이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펜을 꽉 쥐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절대로. 이 사람을, 이 노래를, 20분을,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이 사람의 목까지 증언해야겠다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글씨로 썼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조금만 먹을게요. 몇 술 먹었습니다.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쉬세요. 아직 조금 더 써야 해요. 내일 쓰시면 내일은 못 쓸 것 같아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깊이, 오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펜이 떨렸습니다. 이장의 집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방을 내어주었어요. 물 데워왔다고 했습니다. 피를 씻어냈습니다. 손에서, 옷에서, 얼굴에서 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것들, 그 노래, 그 목소리,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밥을 떠넘겼습니다. 한술 한술. 눈물이 밥에 떨어졌어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였어요. 노래하는 모습이, 총에 맞는 순간이.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깼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를 조금 마시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이장이 준비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사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라고. 가기 전에 무덤에 한 번만 더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아침 안개가 피어 있었어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 아직 표지판도 없는 그저 흙만 쌓인 무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 씨, 저 이제 갑니다. 서울로.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그리고 당신이 부른 노래를 기억할게요. 평생.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당신 목까지. 그리고 언젠가 이 일을 말할게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니, 오늘 밤이라도 끝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그 사람 꿈을 꿨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꿈을. 2018년 10월 28일 새벽. 노인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트 주세요. 지금요? 새벽인데.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는 노트와 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어디까지 썼더라? 아, 여수를 떠나던 날까지. 펜을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음악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업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냐고.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 사람이 보였어요. 악보를 펼치면 봉선화가 떠올랐습니다. 입을 열면 총성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쿄 동기였습니다. 준호. 그 사람과도 친했던 친구. 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헬쓱해져 있었거든요. 밥은 먹냐고 물었습니다. 먹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저를 앉혔어요. 밥을 먹였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여수에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를 봤냐고 또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만 빨랐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무죄 판결이 10분 늦게 도착했다고, 이미 총살이 끝난 후였다고, 노트 페이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고마워. 물을 마시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이 추모 음악회를 열자고 했어요. 영수를 위한.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노래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설득했습니다. 펜을 꽉 쥐고 썼습니다. 영수는 마지막까지 노래했다고, 죽음 앞에서도 노래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나도 노래해야 한다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 노트를 넘겼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한 달 후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음악학교 사람들과 도쿄 동기들. 손이 떨렸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 친구가, 아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라고 말했어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김영수, 도쿄 제국대학 출신, 조선 최고의 성악가가 될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1948년 10월 27일 여수에서 죄 없이 총살당했다고.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떨렸습니다. 막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도쿄 연습실에서 웃던 모습을, 우에노 공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그리고 마지막 처형대에서 노래하던 모습을.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썼습니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늘었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한을 담아, 아픔을 담아, 하지만 위로도 함께.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객석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불렀어요. 가만히 내섰구나.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니, 제발 쉬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를 조금 마시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커튼을 열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창가에 섰습니다.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그 사람의 목까지. 노래해야겠다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음악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 다시 시작하겠다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봉선화를 쳤습니다. 천천히.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영수 씨, 제가 노래할게요. 당신을 기억하며 평생.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조금만요. 몇 술 먹었습니다.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매년 10월 27일이 되면 여수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첫 번째 기일, 1949년. 혼자 갔습니다. 뒷산의 무덤. 영수 씨 왔어요. 1년이 지났네요. 국화를 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처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른 그 노래를. 노트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기일, 1950년.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세 번째 기일, 1951년. 전쟁 중이라 갈 수 없었어요. 네 번째 기일, 1952년. 무덤을 직접 다듬었습니다. 새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성악가 김영수 지묘. 1922-1948.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여수를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알아요. 이제 그만 쓰시고. 조금만요. 거의 다 썼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960년. 40이 넘었습니다. 음악학교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 5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년 여수를 찾았습니다. 1980년. 60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했어요. 하지만 노래는 계속했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1988년. 추모음악회에서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70대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젊은이들이 울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한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음악회 후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수에 가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음 기일에 젊은이들을 데리고 여수에 갔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함께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해마다 젊은이들이 따라왔어요. 처음엔 몇 명, 그 다음엔 10명, 20명. 그 사람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이 되어 있었어요. 손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쓰셨네요. 거의 다 썼어. 조금만 더 쓰면 돼. 천천히 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손녀가 옆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1998년 가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암이었어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8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곧 영수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를 50년 동안 사랑했다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고. 후회 없다고.
노트를 넘겼습니다. 여수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 씨를 보고 싶다고 준호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그 무덤.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영수 씨 왔어요. 오래 못 볼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니, 곧 영원히 만날 것 같다고. 50년 참 길었지만 행복했다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간다고. 기다려달라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봉선화를.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강했어요.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녀를 보았어요. 할머니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아직.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써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조용히 평화롭게.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영수 옆에 묻어달라고.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여수로 옮겨졌습니다. 뒷산. 그 사람의 무덤역.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성악가 윤희경 지묘. 1923-1998. 사랑을 노래하다.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두 무덤이 나란히 섰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노트를 넘겼습니다. 준호가 두 무덤 앞에 섰습니다. 친구야, 희경이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있으라고.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혼자서 떨리는 목소리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기억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상상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지금 2018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트에 쓰고 있으니까. 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녀를 보았어요. 할머니, 그럼 1998년에는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20년을 더 살았지. 왜요?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게 내가 바랐던 거였거든. 그때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 이 이야기를 쓰는 일.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계속 여수를 찾았습니다.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100명, 200명, 1000명. 매년 10월 27일이 되면 추모공원에 모여 함께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책으로, 기사로, 사람들의 입으로. 여수 순천 사건. 그날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래했던 한 사람.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손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70년이 지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으니까. 노트를 넘겼습니다. 영수 씨. 큰 글씨로 썼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에게 갑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다려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노트를 읽을 사람들에게. 노인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썼어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1948년 10월 27일 여수학교 운동장에서 죽음 앞에서 노래했던 한 사람을, 그리고 그와 함께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의 노래를, 봉선화를,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70년을 함께한 저 자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잘 살았어. 윤희경. 영수를 잊지 않고 살았어. 그의 노래를 기억하며 살았어. 이제 쉬어도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도 돼. 노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영수 씨 사랑했.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 씨 사랑했어. 펜이 흔들렸어요. 영수 씨 사랑했어요. 평생.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수 씨 사랑했어요. 평생. 그리고 펜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마지막 단어를 쓰지 못한 채 영원. 노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노트는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 끝나지 않은 문장과 함께 영수 씨 사랑했어요. 평생. 그리고 2018년 11월 3일 윤희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 그녀의 유언대로 여수 뒷산에 묻혔습니다. 김영수의 옆에 장례식에 수천 명이 왔습니다. 모두가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노트를 꼭 안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은 마지막 문장과 함께 2019년 봄, 손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노트를 그대로 옮겨 책을 만들었어요. 그날 봉선화는 멈추지 않았다. 마이너스 윤희경의 기록.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 문장. 그리고 손녀가 쓴 짧은 후기. 할머니는 마지막 단어를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영원이라고 쓰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채워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한 단어로 끝날 수 없으니까요. 할머니의 노래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 추모공원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부디 기억해 주세요. 1948년 10월 27일 그날의 노래를, 그리고 70년 동안 그 노래를 기억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윤희경의 손녀 김서연. 2020년 현재 매년 10월 27일이 되면 여수 추모공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는 수만 명이 모여요. 두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선 두 개의 비석. 성악가 김영수 지묘 1922-1948, 성악가 윤희경 지묘 1923-2018. 사랑을 노래하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아이들이, 내 모습이 처량하다.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길고 긴 날 여름철을 바람이 붑니다. 무덤 위에 봉선화가 흔들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붉은 봉선화, 두 무덤 사이에 피어 있는. 가만히 내섰구나. 노래가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기억 속에서 노래는 계속됩니다. 김영수와 윤희경,
70년을 떨어져 있다가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 죽음도 시간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무덤 위로 봉선화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사랑했어요. 평생. 그리고 끝나지 않은 그 문장은 지금도 바람에 실려 흐릅니다. 여수 바다 위로 하늘 위로 영원히. 2020년 10월 27일 추모공원 음악당. 한 젊은 성악가가 무대에 섰습니다. 26. 김영수가 죽었던 나이. 그녀는 윤희경의 증손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증조할머니의 노트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이곳 여수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70년 동안 한 사람이 그 노래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마지막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을.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그 목소리는 윤희경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김영수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내섰구나. 노래가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 위로, 바다 위로, 그리고 두 무덤 위로.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붉은 봉선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춤추는 것처럼.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